안녕하세요. 순금조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어느덧 10월달, 하늘 열린 달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반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독서, 영화 감상, 낙엽을 밟아본다든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단상을 스케치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가을을 표현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일기를 쓰듯이 유튜버에 저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택시에는 미터기가 있어요. 손님이 출발하면 주행을 누르고 도착하면 지불을 눌러서 표시된 금액을 결제를 하게 됩니다. 좀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미터기가 교체가 됐습니다. 제가 이 교체하시는 분한테 이 교체에 대한 전 과정을 군이 지원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미터기를 관리하는 회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냐 이제 물어봤더니, 군과는 관련이 없고 미터기 자체 관리하는 회사에서 업그레이드 된 미터기를 새롭게 무상으로 지출을 교체를 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나와서 수고하시고 뭐 교체하시는 분이 한 3명, 접수 한 2분, 또 이제 관리총 책임자 한 5, 6분이 와서 오늘 수고하셨는데, 뭐 그런 인건비라든가 미터기 이 하드웨어에 대한 대금,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미터기를 관리하는 곳에서 다 지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자세하게는 안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수입이 미터기를 판매도 하지만 이 카드 결제가 거의 95% 되거든요. 100분 중에 5명이 현금이고 95명 정도가 카드 결제예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로 나타나는 수수료까지 대행을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수익 발생이 없게 되죠. 자세한 거는 말씀 안 하시고 저보고 영업만 열심히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수익이 그거 외에는 날 수가 없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하드웨어를, 아무튼 그런 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한번 알아봐야죠. 이틀 전인가요? 10월 14일 날 보도가 한번 있었는데, 구글 코리아가 2024년도 법인세 세금이 240억이 나왔죠. 2023년도에 155억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요, 가을이 들어서기 전에 구글 코리아가 매출이
네이버 정도 된다. 네이버가 한 달에 한 1조 하거든요. 그럼 12조 아니에요? 카카오가 한 7, 8천억 하죠. 그래서 한 9억? 카카오가 8, 9억 정도 해요. 구글 코리아가 네이버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면 2023년도에 구글 코리아가 법인세 낸 것이 5천억이에요. 근데 네이버가 2024년도에 약 12조를 매출하고 5천억을 냈는데 거기에 유사한 매출을 올린 구글 코리아는 광고성 매출이라고 해서 155억만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유튜브 통해서 공정위에서 또는 국세청에서 구글 코리아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한 4, 5% 정도밖에 내지 않는 구글 코리아의 법인세를 이게 납득이 가느냐. 저 같은 일반인들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국세청에서 구글 코리아의 매출이 갖는 특성이 광고 부분도 있지만 데이터 분석에서 나오는 매출도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통한 광고 수익. 그래서 6,250억인가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구글 코리아에 아마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글 코리아에서 이의를 한 상황이고, 법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OBBA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예산안이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국 내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부적당한 또는 불합리한 세금의 적용을 받았을 때 그 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팩트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 간의 어떤 세법에 대한 다툼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매출이 있는 만큼 과세가 적용되는 게 맞죠. 구글은 상당히 법인세를 혜택을 받아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당국에서 크레임이 있어도 법적 대응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법적 대응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생각나는 것이 조지아주의 현대차, LG엔솔, 근로자 구금 관련된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사히 귀환을 다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죠.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한국의 대표적인 법무법인 하면 김앤장 아닙니까? 이럴 때 국가가 자존심이 좀 훼손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대표 법무법인인 김앤장이 무료로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인권을 되찾는 그런 법적 소송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수익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법조계에서 사회에 환원해서 함께 가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제가 쇼츠로도 올렸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닙니까? 김앤장은 또는 태평양 우리나라 뭐 5대 법무법인 중에 한 곳이 무료로 불이익에 대한 소송 진행, 그런 부분이 사회 통합을 하는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 200여 분, 300분 중에 200여 분이 집단소송에 호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로 아마 더 호응을 하실 거라고 보고, 소송 비용을 객추절하지 않겠습니까? 국제소송이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법무법인도 세금도 많이 내고 여러가지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법무부가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외교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대표 법무법인이 국가에 좀 나서주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사회를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구글 코리아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가면 됩니다. 세법에 준해서 명확하게 가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정확히 내지 않는다면 매출액에 맞는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미국은 사실 법에도 없는 그런 논리로 근 20년간 한국이 미국 무역 수지 흑자가 4,700억 달러인데 3,500억에 1,500억, 약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무역 수지 흑자를 45일 만에 다 현금 결제하는 식으로 하라. 법에도 없는 규정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국가에 대해서 납득하기에 법적으로 대응하야지. 인권이 침해됐어.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찾는 거고, 정통성을 찾는 거고,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자존감도 생기고, 한국 국민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선례로 남는 것이고, 투자는 투자고, 우리가 침해받은 인권은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외교적으로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데요. 국가적인 현안이 아주 해결되지 않고 ING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고착화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한국의 실익을, 국익을 바탕으로 한 관세 협상이 조속히 해결이 돼서 환율이 좀 안정을 찾고, 대표적인 뭐 현대차 같은 경우 25% 관세가 됐을 때 1년에 8조 정도의 관세가 추가 발생하고, 영업이익률이 8.5%에서 6.5%, 2%가 내려가는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나 국가안보실, 기재부, 산자부 책임자분들이 매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국익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국과의 협상에 좋은 결과, 한국의 국익이 되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